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반반 결혼의 맞벌이입니다. 저의 고민을 적어보기 전에 남편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신혼집을 어디에 구하는지부터가 문제였는데 결국 시댁과 5분 거리에 신혼집을 구해서 1년 반을 살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댁에 방문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물론 싸우다가 한 말이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자기 미혼인 여사친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괜찮다던데 넌 왜 그리 못됐냐?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제가 시자 얘기만 꺼내면 파르르 떤다고 했다던데 그런 여자가 일주일에 시댁을 한두 번을 간답니까? 지금은 이사해서 자주는 안 가지만 뭔가 남편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듯해요. 제가 굉장히 만만한 것 같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서운한 게 있었다 하면 저는 사실 그거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캐치해서 엄마한테 당부했고 올해는 한 번도 남편이 서운해할 만한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서운하다 하면 전혀 화가 안 나고 아, 그건 엄마가 생각이 짧았지. 오빠 미안해. 내가 당부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보기 싫다. 라는 말을 6번이나 하셨는데 그거 남편에게 1년 만에 처음으로 말하니까 어머니와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겠지만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더군요. 저랑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니네 엄마 이상해. 이런 것도 아니고 좋은 분이시지만 이런 점은 상처다. 라고 좋게 1년 만에 얘기하는데도 방어적으로 나오고 화내고 이해가 안 가요. 왜 화가 나죠? 그냥 아 그랬구나. 네가 맞벌이 하면서 자꾸 어머니가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거 별로다 하면 기분 나쁘겠다. 내가 대신 미안하다.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밤새 집들이 요리했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너무 애 같고 못 믿었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게 좋은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상처받을 수 있겠다고 일부분 사과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글쎄요. 제가 최근의 고민은 지금부터예요. 결혼 전 남편이 34년간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셨고요. 사실 저도 그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논란이 많아 TV에도 나올 정도였고 제 기준에 맞지 않아 제 친정 가족이 나름의 상처를 안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교회에 정착하셨고 저도 한 교회에 1년간 너무 잘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건 남편 교회 목사님의 잘잘못을 떠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남편 교회, 그리고 제3의 교회를 가보자고 했어요. 전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본인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대화 끝에 내가 오빠의 교회를 간다면 그건 내가 양보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화를 내며 양보라는 말이 너무 세고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고 결혼 후에 제가 남편의 교회에 4번 정도 나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마음속 거부감 때문에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분이 상한 게 보였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유를 말하래서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결혼 후에 얘기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남편이 기분 상할까봐 얘기를 못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참고 참다가 말을 한 건데 포인트가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면서 화를 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결국 술 한잔 하면서 아주 좋게 남편하고 나는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남편이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죠. 저는 늘 마음속에 그래, 남편이 말만 예쁘게 하고 배려하면 그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양보라는 말에 버럭하고 매번 당연시하는 그 태도에 가기가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나오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기분 상한 게 팍 느껴졌고요. 저는 평소에 싸우면 99번은 제가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라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빠, 왜 그래? 결국 일주일 동안 저랑 한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이 많아져서랍니다. 신앙심이 부족해서 일단 매달리듯 그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있는 교회인데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로 신혼에 일주일간 저와 대화를 안 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가고 침묵으로 벌주기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그것 외에도 결혼 전에는 전혀 안 하던 행동인데 결혼 후 남편이 화가 나면 몇 주일간 말을 안 하길래 그때마다 늘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 집 앞의 교회를 저와 함께 출석하고 남편은 본인 교회를 따로 또 가는 노력을 남편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였는데 고맙긴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기분 상한 게 보여서 저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결국 코로나로 저는 교회에 안 나가게 됐고 남편은 줌으로 초등부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1년 반. 전 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남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내외와 교류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 남편이 강요만 안 하면 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과 교회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가 남편이 그런데 너 왜 교회 얘기를 1년간 꺼내지 않았냐? 내가 얘기하기 편하겠냐? 아님 네가 얘기하기 편하겠냐? 너 아니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빠, 내가 이 문제를 꺼냈던 건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조심스러웠고 다투게 되면 어쩌지? 걱정도 되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말은 네 망상 아니냐? 망상한 거 사과해. 사과하라고!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넌 1년간 뭐 했냐고. 자기가 줌으로 교사할 때 넌 밖에서 뭐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뭘 하진 않았지만 나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았어. 하니까 아, 그래서 밖에서 유튜브만 봤냐? 하면서 비꼬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늘 남편과 대화 시 서로 다른 건 당연하지만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 방법은 너무 이상적이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화를 내는 방식이 큽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도 그렇고 반반 결혼인데 집 구하는 문제나 모든 면에서 남편은 본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빠 그럼 제3의 교회도 가보자 했더니 싫어. 그리고 간다 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건데? 하더라고요. 벽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목사님이 싫으냐고 다시 묻길래 조심스레 아, 요새 소송 문제도 있고 목사학위 등등 뭐 정답은 없지만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했더니 아니 나는 그거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물어본 건가요? 사람마다 그 목사님을 보는 눈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두토막이 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제 의견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관련해서 저한테 강압적으로 한 게 없다고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망상하지 말고 사과하라는 말에 제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방문해서 우울증 약 먹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의사가 약 먹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상담의 영역이라고 했지만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남편 친구가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그러면 그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 낳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에 나가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다고 안 하면 또 화내고 싸움 시작인 것도 싫었고 그냥 그 정도는 양보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애초에 싸우는 게 싫어서 양보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 사실 정신과 상담을 남편한테 초반에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았고 본인 때문에 상담받는 거 알면 기분 상해할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이것도 극명하게 다른 게 저라면 남편이 이유 불문하고 나 때문에 정신과를 갔다고 하면 너무 미안하고 놀랄 것 같은데 남편은 화를 낼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잘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이 있잖아요. 결국 어쩌다가 남편이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희 회사 근처에 왔다가 제가 상담 가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냥 현대인으로서 세상 살기 힘드니까 다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 나는 태어나서 상담받는 사람 처음 보는데? 하면서 계속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왜 다니냐고. 결국 그날 정신과에 같이 들렀고 남편은 계속 화나 있는 듯이 테이블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끝나고 밥 먹는데 남편이 너 상담받는 거 왜 말 안 했냐길래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못마땅해 해서 제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계속 기가 차하면서 자기한테 상담 다니는 거 숨긴 거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그냥 숨겨서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말도 못하고 상담을 다녔다면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걱정도 했다지만 숨겨서 미안해라는 말을 꼭 하라고 했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이런 거 숨기고 감추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살다 보니 어떤 일에서 자기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내는 남편이 어찌 보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걸 또 사과까지 하라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 입장 바꿔서 자기가 만약 상담받는 거 숨겼으면 어쨌을 거냐고 묻길래 나라면 네가 정말 상담받기까지 힘들었구나 하면서 같이 울어줄 거라고 했어요. 전 실제로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 겪으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너 만약 그냥 내 지인이었으면 그 말 한순간 다시는 너랑 말 안 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그 뒤로 제가 상담 갈 때마다 돈 아깝다는 둥, 상담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면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그러다가 명절 관련해서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시댁 관련해서 1년 동안 있었던 속상했던 것들 처음으로 1년 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간 것도 솔직히 오빠가 망상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망상하지 말라고 한 맥락이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도 자주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유가 있었겠지. 상상하냐?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 상담 4회기를 결제한 날 남편이 또 묻길래 제가 4번 남았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4번 더 연장을 한 상태였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상담을 간다고. 남편은 화가 났나 봐요. 상담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 왜 더 받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상담받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대화를 통해 풀어야지. 왜 상담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냐? 그건 잘못된 거야. 차라리 친구에게 말해.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상담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 남편 때문에 받는다는 걸 얘기하기 전에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 상담 4번만 하고 이제 끝이라는 식으로 말한 거고, 하다 보니 풍족해지는 게 느껴지고 좋아서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공감 가지만, 제가 남편한테 이제는 내 마음의 발전이나 부족한 점들을 마음의 전문가인 상담사와 얘기하면서 발전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어찌됐든 본인과 대화를 해서 풀 일이지 가족의 문제를 외부의 사람과 대화하면 풀리냐,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대화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해도 남편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화를 잘 내는 성향이고, 제 기준에서는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니 도저히 참다 못해 상담을 간 거고요. 교회 문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꼭 당연히 그 교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도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보이시죠? 남편이 제가 남편 문제로 상담 간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니 그것을 싫어할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그래서 바보 같고 호구가 되는 부분 등이 싫어서 꼭 남편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저를 개선하고 싶고 다양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가는 건데, 남편이 화를 내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교회 문제도 자기가 강압적으로 한 게 없다는 식입니다. 상담은 제 자유의지이고 제 돈으로 하는 것이며 이제 남편보다는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상담을 1년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남편에게는 당신이 싫어하니 적게 받는 걸로 양보한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상담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비난받는 거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는 원래 상담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책도 많이 읽는다. 내가 상담받는 거에 있어서 처음부터 당신이 부정적이었고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싫어했어서 나도 참 난감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사람이 다르다고 느낀 게, 저라면 설령 저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저만 고고하고 착한 척 하는 건가요? 남편이 하는 얘기들 중 일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편이 화낼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잘못했다는 말을 꼬투리 잡지 말라는데, 대화 내내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했으면서 꼬투리라고 표현하니 더 기가 찹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종교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더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매번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지치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저보다 결혼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 인생을 더 길게 살아오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